원피스 최근 공개된 충격적인 떡밥 탑7. 1. 오로성 세턴의 능력. 이무와 코브라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보는 이무가 코브라를 공격하자 사보는 즉시 오로성에게 확권을 날리고 이무에게 공격을 했죠. 이때 오로성의 능력은 실루엣으로만 나왔는데 세턴성은 소를 연상하는 그림이 나와 소에 대한 열매가 아닐까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대사에서 설마 세계의 정상의 지옥이 있을 줄은이라는 대사는 세턴의 능력이 공개되고 뒤늦게 떡밥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에그헤드 편에서 베가펑크가 베가탱크를 타고 도망가자 오로성이 배에 있다가 능력을 써서 에그헤드 섬으로 텔레포트를 썼죠. 이때 루피, 조로, 키자루, 루치, 징베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텔레포트된 표시는 쿠마에 의해 부룩이 떨어진 악마를 소환하는 장소와 비슷하고 현실에서도 악마를 연상케 하는 표시기도 했죠. 그리고 마리조아에서 실루엣만 공개되었던 오로성 세턴의 모습이 나왔는데 머리에 솥불을 하고 있고 다리는 거미처럼 여러 개다가 그리고 루치처럼 오로라를 형성하였습니다. 현재 네티즌들의 추측으로는 세턴의 능력은 일본 요괴의 우시오니로 실제 설화에서는 마주치는 것만으로 인간을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작중에서도 해병이 세턴과 마주치자 바로 머리가 터져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와 상디도 세턴을 보자 머리를 다쳤죠. 그 후 보니에게 찔린 상처도 아물어지는 미친 회복 능력을 보였고 어떤 능력인지 몰라도 상디와 프랑키는 움직이지 못했죠. 그런데 38년 전 오로성 세턴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오로성도 이무처럼 불로불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2. 루피의 강함. 루피가 카이도우를 무찌르고 이제 대장과 맞먹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키자루와 대결이 성사되고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으로 싸우는데도 완전히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니카로 변신하고 키자루를 던져버렸습니다. 키자루의 분신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베가펑크가 도망가는 도중에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향하여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루피가 그걸 먹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었으며 마지막 스타건으로 키자루를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키자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자신의 리타이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쿠마의 과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아를 잃어버린 바솔로뮤 쿠마. 그로 인해서 본인은 복수한다고 베가펑크가 있는 에그헤드로 갔죠. 베가펑크를 죽이려다가 쿠마의 기억이 담긴 능력을 발견하고 본인은 그걸 들여다보는데 어릴 적 쿠마가 들판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일로 오라며 얼른 돌아가라고 말하자 쿠마는 돌아가기 싫다며 그럼 여기서 죽이라며 돌아가도 어차피 죽잖아라고 소리치자 일행들이 쿠마를 마구 패버렸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의 기억 속에서 나와버렸죠. 하지만 아빠를 위해서 다시 그 기억을 들여다보았죠. 그 후 1095화에서 본인은 세탄성에게 잡히고 네가 아버지를 죽였구나라고 대사를 쳤고 다시 기억 회상이 나왔는데 쿠마는 보니에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해방의 전사 니카처럼이라고 말했죠. 보니가 니카가 누구냐고 묻자 쿠마는 내 동경이라며 이렇게 리듬을 타며 웃으면서 찾아온다고 하죠. 그리고 47년 전 사우스 블루 소르베 왕국에서 쿠마가 태어났는데 쿠마 아버지가 병원 의사에게 혈액을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부탁했지만 하필 정부의 앞잡이였던 의사는 정부에게 불어서 쿠마랑 엄마와 아빠도 같이 천룡인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성 세턴에 따르면 쿠마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 계급이고 과거 세계를 상대로 대죄를 범한 일족의 후예이며 절멸족 버커니어족의 생존자라고 하죠. 그 후 계속 쿠마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엄마가 죽자 옆에 있던 아빠는 슬픈 심정으로 그게 더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마에게 넌 강하다며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으라고 하고 해방의 전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너를 구하러 올 거라고 말하죠. 그건 바로 태양의 신 니카라며 버커니아의 가게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의 전사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언젠가 너를 자유로운 바다로 태양 아래로 데리고 가줄 거라고. 니카는 언제나 웃고 리듬으로 사람을 미소짓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후 쿠마의 아빠는 천룡인에게 죽고 쿠마는 다시 탈출을 감행하죠. 4. 버커니어족. 쿠마가 과거 멸족했던 버커니어족인 게 밝혀졌습니다. 버커니어족은 거인의 피를 물려받아 거부에다가 상당한 괴력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죠. 하프인 쿠마조차 다 자란 지금은 7m에 육박하는 거 아니며 어릴 적 천룡인의 노예일 때부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순수 인간임에도 비현실적인 검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쿠마보다 큰 인간 자체가 몇 없긴 한데다 하프이기 때문에 순혈이라면 인간보다 확실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루나리아족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사실상 거의 멸족된 종족이고 그 이유는 세탄성이 언급하길 세계에 대적한 대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니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니카와 함께 세계 정부와 대적한 종족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리조아에 있는 거대한 밀짚 모자가 조이보이의 밀짚 모자라고 가정할 경우 조이보이 본인이 버커니어족일 수도 있죠. 빅맘이 언급한 토트랜드에 없는 세 가지 종족 중 1095화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마지막 한 종족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멸종되었다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정부에서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는 철저한 멸족 우선 대상인 듯하죠. 5. 갓벨리. 갓벨리라고 하면 천룡인과 그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 해군 중장 가프와 대해적 로저가 손을 잡고 록스디 지백을 쓰러뜨리면서 당대 최악의 해적단이었던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사건으로 유명한데, 1095화에서 밝혀진 사실은 웨스트 블루에 위치한 가치 있는 자원들이 넘쳐나는 섬이었으며 세계 정부 비가맹국이었죠. 38년 전 갓벨리는 천룡인들이 3년마다 노예들과 비가맹국인 섬 주민들의 인간 사냥을 시작하는 토너먼트를 벌이는 장소로 선정되었고, 갓벨리의 왕은 당연히 이에 항의하였으나 피거랜드 갈링성에 의해 살해당했죠. 그중 어린 바솔로뮤 쿠마, 엠포리오 이반코프, 지니도 이 토너먼트의 사냥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갓벨리에서 로저가 빼앗은 보물에 섞여 들어온 샹크스가 갓벨리에 있던 피거랜드 갈링성의 아들이라는 게 가능성이 높아졌죠. 6. 피거랜드 갈링성 과거. 처음에 묘스가르드 성이 해적에게 차를로스 성이 짜부가 되게 하는 걸 동의해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되고, 해군 대장의 대화에서 신의 기사단이 개입됐다는 대사로 처음으로 신의 기사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대화에서는 신의 기사단 실루엣이 나와 처음에는 샹크스 해적단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나중에 신의 기사단 중 최고사령관인 피거랜드 갈링성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때 묘스가르드 성에게 사형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충격을 금치 못했죠. 현재까지 천룡인의 신원을 구속할 수 있는 세계 정부 내의 기관은 전례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천룡인들 사이의 갈등이나 중범죄가 발발하면 이러한 천룡인들을 재판하거나 구속해야 할 집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해소하는 집단이 신의 기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룡인이라 하더라도 어쨌건 인간인 이상 자기들끼리는 규율이 필요한데, 천룡인과 정상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자들은 같은 천룡인밖에 없는 만큼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자들 역시 같은 천룡인이며 천룡인인 피거랜드 갈링성이 이끌고 있죠. 그리고 천룡인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부터 권위가 매우 높은 집단이며 심지어 천룡인을 처형할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묘스가르드를 처형시켰는데도 다른 천룡인들이 갈링성을 보면서 환호하는 것을 보면 천룡인들은 이런 신의 기사단의 권위와 보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반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95화에서 갓벨리 섬에서 피거랜드 갈링성의 과거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갓벨리에서 인간 사냥 게임을 하기 전에 갓벨리 섬의 왕이 어디서 제멋대로 게임으로 국민을 죽일 셈이냐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자 갈링성이 왕의 목을 베어버리자 옆에 있던 천룡인들은 좋아하며 우승후보 갈링성은 마이너스 1만점부터 시작이라고 하죠. 이때 피거랜드 갈링성의 모습은 샹크스의 얼굴을 닮았으며 머리카락만 우뚝 솟아 있었죠. 이로 인해 더욱 더 샹크스의 아버지는 피거랜드 갈링성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7. 새로운 인물 진입. 47년 전 갓벨리에서 인간 사냥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쿠마가 탈출을 감행하고 추노꾼들이 붙잡자 갑자기 언덕에서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어린이 모습을 하고 있는 엠포리오 이반코프와 새로운 인물 지니가 등장했는데, 옆에 네임드 소개가 노예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반코프도 천룡인의 노예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니의 얼굴에서 보니의 얼굴이 겹치고 고기를 먹는 모습마저 보니를 닮았죠. 특징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보니와 유사한 점이 여럿 있어 쿠마의 아내이자 보니의 어머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니가 자신의 나이를 조작하는 능력으로 소르베 왕국의 코니 왕태우로 변장한 것을 보면 원래는 소르베 왕국의 왕족이었으나 노예로 전락한 것으로 보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